행동 속에서 진짜 감정이 솟아난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끌어당김 행동법.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의 날짜는 2025년 9월 9일입니다. 끌어당김을 계속 실험하면서 계속되는 고민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현실에 내가 원하는 끌어당김의 여유로운 정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한순간은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무기력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 및 영상들을 찾아보던 와중에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그룹을 나눈 상태에서 한 그룹은 그냥 평소를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게 했대요. 그 다음 그 두 그룹 모두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준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억지로라도 웃는 척한 그룹이 훨씬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답니다. 즉, 척하는 행동만으로도 주어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척한 행동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그러니까 당연 무대 위나 아니면 TV 속의 연기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더욱이 연극 같은 경우에 배우는 어떻게 자신이 아닌 배역의 감정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연기학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현대 연기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표적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인물을 찾게 되었어요. 그의 초기 연기론에 의하면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배역의 내적 감정을 어떻게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까에 끊임없이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맡은 배역의 심리라든가 동기, 외형, 살아온 인생 등등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하게 했대요. 그렇게 분석이 다 끝난 배우를 무대 위에 올린 스타니슬랍스키는 잔뜩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연구했던 연기론이 드디어 빛을 발할 거라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대에 오른 배우 모두가 정말 거짓말처럼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말에 따르면 머리만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의 연기론 초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연구에 몰두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는 그 원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감정을 억지로 불러내려 애쓰기보다는 구체적인 신체적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그런 원리였죠. 한마디로 자신이 만든 초기 시스템을 완전히 역순으로 뒤바꾼 겁니다. 세밀한 분석 이후에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대에 먼저 오른 이후에 분석을 하는 역순의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그의 연기론 후기 시스템인 신체적 행동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서 점차 인물의 내적 동기와 감정에 다가가는 겁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후기 이론인 신체적 행동법은 전 세계 연기 교육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해요. 특히 미국의 메소드 연기로 이어지면서 현대 배우 훈련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핵심은 머리로 감정을 짜내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행동 속에서 진짜 감정이 솟아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훈련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문을 두드려라,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럼 배우는 무대에 올라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시작하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상황이 배우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드리는 문은 나무 문인가요? 아니면 철문인가요? 문고리는 어디에 달려있나요? 그리고 문 너머엔 누가 있기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이죠. 그 너머엔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표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 배우는 노크라는 같은 상황임에도 다양한 정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서를 찾기 위해 배우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문을 두드린 행동이었습니다. 그 우선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씩 구체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이 신체적 행동법을 끌어당기며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연기론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행동을 하고 그 안에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저의 정서를 끌어내는 거였습니다. 마냥 집에 앉아서 생각에 매몰되기보단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행동을 우선적으로 선행한 다음 그에 맞는 상황을 대입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전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물론 소란스럽게 지나다니는 자동차와 한쪽에 놓인 쓰레기 봉투들, 간혹 술에 취한 이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끌어당김 행동법에 따라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행동과 함께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천천히 제 행동에 대입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끌어당김 행동법을 제 평소의 일상에 계속 대입해보면서 저의 정서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실험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내게 될지 다음 화에서 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입했던 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시간은 저녁 6시 40분. 석양이 쏟아지는 하늘은 벌써 붉게 물들어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여러 직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다른 회사 대표와의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칠간 직원들과 고생했던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자 여러 회사에서 서로 투자하겠다며 나와의 미팅을 요청하기도 한 날이다. 비록 몸은 수고스럽지만 직원들과 다시 한번 희망 가득한 파이팅을 외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내 입주민들만을 위한 통행로이다. 쭉 깔린 대리석에 양쪽으론 깨끗하게 정돈된 화단. 곳곳에 선 보안 요원들은 날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네고 커뮤니티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던 이웃이 날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마침 저 멀리 나와 아주 가까운 이웃이자 수백억의 자산가인 그의 집 마당에선 벌써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대체 언제 도착하냐며 전화로 투정 부리던 아이들은 벌써 그의 집 아이들과 마당을 돌며 깔깔 장난을 치고 있다. 내 아내와 그의 아내 역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 중이다. 난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석양 아래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본다. 난 자연스레 웃음이 나온다. 그때 마침 나를 발견한 그가 바비큐 집게를 들어 보이며 어서 오라 내게 손짓한다. 그러자 날 향하는 모두의 시선들, 아빠 하고 부르며 아이들이 내게로 뛰어온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에게 뛰어간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